지난 시간에는 N형 반도체의 오미 컨택을 했죠. 이번에는 P형 반도체의 오미 컨택을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오미 컨택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형 반도체에서 쇼트키 컨택에서는 파이 S가 파이 M보다 컸습니다. 근데 이제 오미 컨택이 되려면 파이 M이 파이 S보다 커야 됩니다. 이 왜냐면은 오미 컨택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반도체 쪽에 공핍층을 형성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형성되지 않으려면 이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메탈 쪽에서 양공이 이쪽으로 오는 거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반도체 쪽이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가고 메탈에서는 양공이 이렇게 오는 거, 이거를 같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양공이 건너가게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양공이 떠난 자리에는 마이너스 공간 전하가 형성이 되니까 공피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양공이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전자가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메탈에서 양공이 오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오미 컨택 형성하는 걸 한번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촉을 하죠? 그럼 전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쪽의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 얘기는 양공이 이쪽에서 오니까 양공의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양공이 건너오니까 자,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 높아졌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피층이 형성이 안 되고 여기에 양공이 쌓인다 그랬죠? 그래서 양공의 전위, 양공의 위치 에너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가 밴딩이 된다. 그래서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고 이 표면 쪽이 낮죠? 그래서 양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이렇게 밴드가 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과 역방향을 한번 가해보죠. 순방향을 가한다는 얘기는 P 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극의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높여주는 거죠.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니까. 그래서 밴드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페르미 준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양공 입장에서 보면 MS 접합은 다수 캐리어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양공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가 높습니다. 위쪽이 낮습니다. 전자하고 반대죠. 양공이 순방향 전압이 인가되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공이 비탈길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역방향을 가해볼까요? 역방향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올려줘야죠. 그러면 양공의 위치 에너지를 낮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양공의 위치 에너지는 이쪽이 더 높은 겁니다. 이쪽보다도. 그래서 자, 양공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여기 약간의 배리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도핑 농도로 조절할 수 있는 거고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양공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양방향 전부 양공의 흐름이 존재하니까 전류가 다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미 컨택에서는 이 공핍층을 형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컨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이 이제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의 이람수는 4.5 볼트고요. 자, 실리콘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리콘의 전자 친화력은 4.01 볼트입니다.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차이가 쇼트키 배리어죠. 요만큼의 에너지 배리어가 생깁니다. 우리가 오미 컨택을 만들려면 파이 S가 파이 M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이 N타입 반도체에서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이 반도체 쪽이 더 아래쪽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오미 컨택 조건인데 이 오미 컨택이 될 수가 없죠. 여기 이만큼 배리어가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 차이가 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미 컨택 만들기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쇼트키 베리어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접촉을 해볼까요? 자, 접촉을 하면, 자, 페르미준이가 여기에 더 높죠? 전자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평을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에 밴딩은 뭐죠? 공핍층이 아니죠? 바로 전자가 여기 쌓이는 겁니다. 공핍층이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가 살짝 휘어 있습니다. 그거는 표면전에 의한 밴딩.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순방향, 역방향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방향이라는 것은 이쪽이 N타입이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가하면 이게 역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리고 여기는 공핍층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압 전체가 반도체에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만큼의 쇼트키 베리어.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방향을 보면 이제 이걸 꼬리를 들어 올려야죠. 올리면 전자는 아무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죠. 쭉 내려와서 메탈로 흘러갑니다. 자, 오미 컨택을 만들 의도로 이 접합을 했는데 이렇게 순방향에선 잘 흘러가지만 역방향에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다이오드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실제 오미 컨택은 만들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 이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이 반도체의 전자 친화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배리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상적인 경우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미 컨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계에서는 어떤 식을 쓰느냐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씁니다. 자, 무조건 헤빌리 도핑을 하는 겁니다. 이게 헤빌리 도핑을 하면 자, 페르미준이가 이제 N타입 쪽으로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쇼트키로 변해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도핑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퇴 반주퇴가 되겠죠. 이 전도대 근처까지 페르미준이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 보면 이렇게 요 에너지 장벽이 굉장히 얇아졌죠. 자, 여기는 안 되지 이렇게 두꺼웠는데 굉장히 얇아졌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요 에너지 배리어가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빌리 도핑을 하면 뭐 오믹, 쇼트키 관계없이 쇼트키 컨택이라 할지라도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믹 컨택을 하기 위해서 메탈에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따르는데요. 바로 이러한 헤빌리 도핑을 통해서 바로 터널링 전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방향 전류를 형성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컨택을 만들면 이때는 드리프트와 열전자 방출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터널링 메커니즘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전자를 잘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양방향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쇼트키 컨택 우리 그 모스펫에서 이 소스 쪽하고 M 플러스 컨택이 있었죠. 바로 M 플러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만들면 특히 메탈에 그렇게 크게 제한을 안 받고 그냥 이런 터널링 메커니즘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전류를 잘 흐르는 오미 컨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10에 18승하고 10에 16승 도핑을 했어요. 전극 재료는 물리부덴이고요. 쇼트기 장벽의 높이는 0.59다. 텅스턴보다 더 크죠? 자, 쇼트기 장벽 저하 효과. 이거는 다음 시간 좀 배울 겁니다. 이 효과는 무시하고 각각의 주입 농도에서 공핍층의 폭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역바이어스 전압이 2V인가 되었을 때 이렇게 헤빌리 도핑했을 때 공핍층의 폭도 구해보아라. 자, 우리 먼저 10에 16승 도핑했을 때 그때를 이제 파이 N1이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구했었죠? 0.206. 그러면 빌트인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B0에서 이걸 빼야죠. 그래서 0.384. 그래서 공핍층의 폭은 약 2000옹스트롱이 나옵니다. 자,
헤빌리 도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 N2는 0.09가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트인 전압은 0.499. 그래서 요 차이죠. 그러니까 빌트인 전압은 파이 B0에서 요거 빼야 되겠죠. 그래서 0.499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피중의 폭을 구해보면 89.95옹스트롱. 그런데 우리 역방향 바이어스 2V를 인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200옹스트롱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순방향 전압을 만약에 인가하면 여기 마이너스 VA가 되니까 더 얇아지겠죠? 이 200옹스트롱 정도면 이게 충분히 터널링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빌리 도핑을 해서 순방향, 역방향 관계없이 터널링 전류를 만들어서 오미컨택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반도체 표면에 이제 트랩이 존재했을 경우에 이제 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트랩이 존재할 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